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중배 뉴스센터의 김중배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2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11시를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오늘 들어온 뉴스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가장 큰 뉴스는 역시 21일 어제 일본에서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소속이 되어 있는 자민당이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승리를 하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소속의 자민당이 승리를 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간의 정국은 더욱 더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보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의 정국은 아베 총리 혼자서 끌고 나가는 그런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입지를 토대로 해서 아베 총리는 자신이 추구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을 달성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당면에 있는 현안은 역시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분쟁, 과거사 분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어제 선거가 끝난 직후에 아사히 TV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 일본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가 더 개선이 된, 진전이 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해제하지를 않겠다. 그리고 한국을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도 내놓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무역 분쟁, 과거사 분쟁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전국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게 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지금 당면에 있는 과거사 문제와 무역 분쟁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보면 방향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첫째,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본이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과거사 문제, 특히 강제징용에 동원이 됐던 사람들에 대한 배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과 일본 간에 맺어졌던 한일 협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빨리 방향을 선회하라는 그러한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의 정부, 청와대는 아마도 강경일변도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최근에 청와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와대의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는 지난 9일 동안 SNS에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친일이냐 반일이냐 하는 시각으로 몰고 가고 있고, 심지어는 전쟁의 개념까지 끌어들여서 국민들이 정부의 방침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적이다, 이러한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것이 진심이었던, 아니면 일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페인트 모션이 됐든, 아무튼 현재로서는 강대강 대치를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본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을 전지해 나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강경한 입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물밑에서 아베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협상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 먼저 협상을 하자고 제시를 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장기적인 갈등 국면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더욱더 강력한 대응을 주고받으면서 점점점 분위기가 에스컬레이트 되는 쪽으로 가든가 하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 과거사 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말하자면은 조정자의 역할을 해달라 하는 그런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반응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한국의 편을 들어서 일본의 아베 총리를 압박해서 한국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문제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마지못해서 끼어든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한국 정부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이미 구도가 미국 플러스 일본 대 한국의 구도로 짜여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을 도와서 일본에게 양보를 받아내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행정부가 중립을 표명하면서 두 나라 간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첫 번째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은 전개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나라 간의 갈등 관계를 미국도 남을 나라하고 방치해둘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모션을 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강도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현재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분쟁, 과거사 분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수출의 감소가 심각합니다. 둘째는 현안인 일본과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셋째는 북한과의 관계 역시 원만하게 풀릴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 또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 즉 우리나라 정부는 시간을 끄는 쪽으로 움직여 나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의 관점이지 기업이나 국민의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과 기업은 이 상황이 조속히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바람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바람이 바람으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정부가 거기에 대한 상응한 행동을 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또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와 보도들을 취합을 해서 내릴 수 있는 최상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현안이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 분쟁, 무역 분쟁이 어떤 쪽으로 전개가 되리라고 생각을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서 이 사안은 그 해답이, 그 결론이 180도 극명하게 갈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정부가 보다 긴 안목으로 또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서 조속하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지 그것은 미지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소속이 되어 있는 자민당이 승리했다는 뉴스를 알려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과거사 분쟁과 무역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더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늦은 밤에 김중배 뉴스센터를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